책 내용을 그냥 뽑아서 읽기만 해줄게. 꿈은 스스로 길을 만든다. 프롤로그에서 내 기사가 한 한국 일간지에 소개된 이후 곳곳에서 취재 요청이 빗발쳤다. 우리 세 남매가 미국의 사립 명문대를 졸업하고 지금껏 받은 장학금의 액수가 25억 원이라는 사실도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한 것 같다. 나는 한때 내가 세상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나처럼 힘든 일을 겪는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니 잠깐이었다. 나는 평범한 삶을 잘 사는 것이 가장 비범한 삶이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말하고 싶다. 일부 미국의 예비 외교관이 되다. 2008년 봄 나는 보스턴대 국제정치학과 2학년생이었다. 나는 그해 미 전역에 있는 800만 명의 대학생 가운데 선발된 32명 중 유일한 동양인이자 IIPP 펠로우십 프로그램 사상 최초의 한국계 남학생이었다. 6년간 미 교육부로부터 약 10만 달러의 지원금을 받으면서 정식으로 미국 외교관 수업을 받게 된다는 것. 이 프로그램의 혜택은 어마어마하다. 집중 어학연수 프로그램에서 국제 전문가로서 갖추어야 할 언어 교육이 있었고, 언어는 최고의 외교 정책이며 열쇠라는 것. 교육의 힘. 교육의 기회가 사람들의 삶에 큰 변화를 불러온다는 것. 보스턴 대학교에 합격하기까지 나는 총 6개의 아이비리그 학교와 다른 3곳, 총 9개의 학교에 지원을 했다. 그리고 8개의 학교에서 불합격 통지를 받았다. IIPP를 비롯한 여러 곳의 프로그램에 지원할 무렵 나는 인생에서 아주 힘들고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나의 친할아버지는 서울 의대를 졸업했고 미국으로 이민을 오셨다. 아직 미국에 생존해 계신다. 지금 85세. 엄마는 5대째 기독교 집안. 우리는 어렸을 때 외할머니, 외정조 할머니와 함께 살았다. 4대가 함께 산 것이다. 도서관은 나의 놀이터였다. 도서관 마당에서 놀고 매점에서 음료수를 사 먹으면서 놀기만 해도 좋았다. 집에도 책은 늘 있었다. 화장실에는 늘 과학 잡지가 있었고 TV와 컴퓨터는 거실에 두고 철저히 통제를 받았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엄마는 늘 우리 머리 위에 손을 얹고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 훌륭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물었다. 어머니의 대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사회와 나라와 세계를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다. 자녀 교육에 대한 엄마의 원칙이 있었다. 잔소리 대신에 공부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 일주일에 한 번씩 도서관에 데려가셨고 집안 곳곳에 책을 놓아두셨다. 리더십 캠프나 운동 캠프 등에 보내서 그곳에서 만나는 강사나 함께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도전받게 하셨다.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키우셨다. 언제나 엄마는 너의 편이다. 사랑한다 라고 카드를 보내기도 하고 편지를 써주셨다. 그리고 자신감을 키워주셨다. 할 수 있을 거야. 다음에 더 잘하면 돼. 시험을 못 봐도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다. 그리고 여행을 통해서 배우게 하셨다. 공부는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체험했다. 우리의 관심사를 엄마는 잘 알고 계셨다. 1대1 데이트로 고민을 들어주셨다. 그리고 기다려주셨다. 공부에 흥미가 없으면 엄마의 가게에서 일을 해보지 않으려는지 권해서 시간당 6달러를 받으면서 일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집안일을 시키셨다. 우리는 4, 5살 무렵부터 집안일을 함께 했다. 베푸는 삶을 살게 하셨다. 봉사활동에도 참여시키셨다. 엄마는 지금도 말씀하신다.
작은 씨앗을 심었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배의 복을 주셨다고. 낯선 미국 땅에서 엄마는 자녀 교육을 위해서 부지런히 공부하셨다. 성경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의 자녀 교육법에서, 그리고 중국 역사, 조선 왕실의 교육 방법까지. 그렇지만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는 말처럼 어머니의 삶이 우리의 교과서였다. 구구단을 못해서 끔찍했던 순간에도 어머니는 화를 내지 않고 기다려 주셨다. 내가 보스턴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학교생활, 운동, 봉사활동 등 모든 것이 어우러져 종합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단순히 학교 시험 성적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 나의 롤모델인 누나는 보스턴 대학교 국제정치학과를 전액 장학생으로 졸업했고, 백악관 인턴십을 마치고 미국 정부에서 주는 장학금으로 바르셀로나 대학에서 유학을 하셨다. 누나는 영어, 한국어, 스페인어를 어려움 없이 구사한다. 오바마 대통령 선거 캠페인에서도 일을 했다. 누나는 동생들에게 용기가 무엇인지, 도전하는 삶이 무엇인지 직접 보여주었다. 은희는 고등학교 졸업식 때 개교 이래 최고의 성적으로 우등상을 받았고 졸업생 대표로 연설했다. 하버드대와 예일대에서 동시에 합격을 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잠언 29장 17절 말씀처럼 우리 세 남매는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받았다. 보이지 않는 차별을 가리키는 유리천장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겉으로는 모두를 친절하게 대하지만 눈에 보이고 또는 보이지 않는 많은 차별이 존재한다. 그럴 때도 우리 한 명 한 명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게 해주셨던 엄마가 있었다. 2부, 아픔은 성장의 다른 이름이다. 아버지가 전 재산을 사기당하고 사라지고자 엄마가 열심히 일했지만 늘 부족한 생활비. 어느 날 할아버지께 가서 생활비를 좀 받아오라고 엄마가 말씀하셨다. 나는 조심스럽게 엄마, 할아버지보다 더 부자이신 하나님께 달라고 해요 라고 했다. 그것으로 끝. 그런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공부뿐이었다. 그때 우리는 적당한 가난은 최고의 교육이라는 말을 온몸으로 배웠다. 아빠만 집에 계셨더라면 어렸을 때 수도 없이 했던 생각이다. 나는 가끔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그 대상은 엄마였다. 오랫동안 미워했고 그만큼 그리웠던 아빠. 결국 내가 내린 결론은 내가 아빠를 변화시킬 수는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빠를 사랑하는 것뿐이었다. 고등학교 졸업시험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어느 날 기운이 없어 쓰러졌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의 진단, 몸속의 혈액이 건강한 사람의 50%밖에 없다고, 거의 암 환자 수준이라고 하셨다. 당장 입원해서 수혈을 받게 되고 그때 엄마는 잘 나가던 사업을 모두 접었다. 운동은 내 인생의 버팀목. 내가 외교관을 꿈꾸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 펜싱 선수가 되었을 것이다. 운동은 필요가 아니라 필수다. 체력이 바탕이 되어야 내가 하고 싶은 일들도 열심을 내어서 해낼 수 있다. 25억 장학금을 받은 3남매. 어머니가 우리 3남매의 학비를 모두 충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가 알아서 학비를 지원받고자 장학금 공고나 기회를 사차치 살피고 그 기회를 얻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하고 그 뒤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서 내 인생에서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아마도 가정의 고난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같은 한국인 이민 3세였던 친구의 죽음을 보면서 나의 인생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 내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모든 일은 다 의미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생각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 그리고 국제 무대를 경험하면서 대중 앞에서 강연도 하게 되었다. 리더란 사람들이 스스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의 첫 번째 롤 모델이자 멘토는 누나다. 누나가 들어간 보스턴 대학교에 따라 들어갔고 IIPP 펠로우십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도 누나가 먼저 알려줬다. 또 다른 롤 모델은 샘 윤. 미국 내 차세대 한 리더로 떠오르는 사람이다. 2009년 시장 선거 캠프에서 나는 그의 선거 운동을 도왔다. 샘 윤은 정직하고 청렴한 정치인의 본보기였다. 세 번째의 롤모델은 콜린 파월. 흑인 최초로 국무장관이 되었던 그는 정직하고 성실한 인품과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인물이다. 나는 내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미국에서 태어난 것, 어렸을 때 아버지가 집을 나가신 것, 넉넉하지 못했던 가정 환경, 모두 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 우리 삼남매는 가정 형편상 사립학교에는 다닐 수가 없었고, 그래서 초, 중, 고 모두 공립학교에 다녔지만 열심히 공부하여서 모두 명문대에 진학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용하면서 각종 악기와 운동을 두루 배웠다. 미국 국무부에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인재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기술과 능력과 성품 면에서 13가지를 뽑는다. 첫 번째가 침착성. 스트레스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침착하고 균형이 있는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가. 현실적인 사고를 하고 급변하는 상황에 적응하며 흔들리지 않도록 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지. 두 번째는 문화 수용성. 다양한 문화, 가치, 정치적 신념, 경제적 상황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조화롭게 일하고 소통할 수 있는가. 새로운 문화 환경을 파악하고 존중할 수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경험과 의욕. 네 번째, 정보 통합과 분석 능력. 다섯 번째, 주도성과 리더십. 여섯 번째는 판단력. 그리고 객관성과 진실성. 여섯 번째가 구두 소통 능력이야. 그리고 계획 및 조직 능력. 그리고 열 번째, 질량적 분석. 11번째, 지략 능력. 12번째,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 13번째가 장문 능력이네. 이 모든 것들은 글로벌 사회의 리더가 되려는 사람이 공통으로 갖추어야 할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방황해도 포기하지는 마라고 말하네. 청소년기에 화가 나면 음악을 듣고 춤을 추었다. 그리고 운동에 매달렸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몸을 망가뜨리는 행동은 피하라. 생명은 소중하다. 학생의 본분을 잊지 않고 자기 삶에서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공유할 수 있는 친구, 교회의 형과 누나들이 있었다. 세 남매의 놀이는 지구본을 힘껏 돌린 뒤 손가락으로 한 나라를 짚으면 다른 사람이 그 나라의 수도를 맞히기.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현재에 최선을 다하는 삶, 다양한 독서와 독서 기록, 다양한 활동, 특별히 운동, 외국어 능력 키우기,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강조하네. 2008년 11월 4일 버락 오바마가 미국의 첫 흑인 대통령으로 당선되던 날, 엄마는 짧은 문자를 보내주셨다. 24년 후 50대 대통령은 너가 될 거야. 내가 세울 수 있는 꿈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고 기도할 때 내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마무리를 하네. 여기까지야.